저는 송주철입니다. 공공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한 분 계시나요? 네. 그래서 공공 디자인은 이제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공공 디자인 열풍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천하지만 제가 지역에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공 디자인 현실,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디자인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디자인으로 행복한 세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거 디자인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누르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네. 여러분들 휴대폰 다 쓰시죠? 네, 저는 휴대폰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공공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가가 시행을 하는 거죠. 예산도 국가 거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설명입니다만은 어쨌든 국가가 시행하는 것들, 다 공공 디자인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는 어떻습니까? 공공 디자인 아니죠? 여러분들 전화기 어머님이 사주시는 거를 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셨죠? 네. 몇 분은 저쪽에 보시니까 친구분 얻어서 쓰시는 분 외에는 이런 디자인은 다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은 뭔가요? 네, 공원입니다. 공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힘듭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공통점과 공통점은 뭡니까? 이 두 가지에.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등잔 불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 디자인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공 디자인 시설물, 뭐 공원, 심지어는 간청의 그 건물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공원, 광장 무수하게 많습니다. 왜? 저는 공공 디자인으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여권. 또 있습니다. 하루에도 없으면 안 되는 돈. 이런 것들도 공공 디자인이죠. 라이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동전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민등록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서류인데 오늘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는 공원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확 뜯어 고치나요? 확 뜯어내나요? 그렇게 되면 경찰차 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경찰차를 탈 뻔을 했는데 지방자치제에 이 해바라기로 된 가속방지턱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에서 이제 어떤 기사를 받던 모양입니다. 저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빨리 철거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소환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했는데 그때 계속 견뎠으면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겠죠. 그래서 저도 새가슴이라서 결국은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 이제 뭡니까? 금기, 뭐 예를 들면 하살표 이런 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또 저런 것마저도 사승으로 돼서 너무 많이 만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때때로 가석방식터. 그래서 저렇게 꽃으로 그려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국민 동의를 투표 같은 거에서 얻어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보려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 이야기는 차츰 하기로 하고요. 이제 제 고백을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에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 농촌 체험 마을 커뮤니티 디자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미당 서중 선생님이 태어나셨던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내려가서 이제 지역분들과 마을 이렇게 개선 사업 같은 걸 하는데 내려가니까 뭘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민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줄기차게 마을 해관을 짓자라는 게 한 6개월 동안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좀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KIDP에서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정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에서 하는 디자인에는 제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골에 방문자 센터 같은 걸 짓게 되면은 9억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1년에 찾아오는 분은 방문자 센터는 체험과 숙박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찾아오시는 분이 9분이나 10분밖에 안 되는 방문자 센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월 100만 원 정도를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 주민들이 대신 내게 되죠. 애물 던집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물론 제가 처음 내려가니까 이런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을 하는 관계자, 뭐 전문가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을에 찾아갔는데 이장님이 저를 만나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하나 들고 정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농사 지을 때는 8시 반이 지나야지 농사 짓는 분들이 마을로 들어오시거든요. 한참 졸다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 아니 장석공 같은 사람이 또 왜 안 나온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을 285km를 제가 한 20번 정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진실은 통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20번 넘게 3개월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씩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토의를 저하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정조 선생님의 대표 시는 아니겠지만 유명한 시 국화열패사라는 시를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에는 누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갔던 마을은 국화가 온 마을에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화를 이제 벽화로 그리자 이런 것들 하고 사실은 주민이 낸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 벽화를 그리자는 거는. 그래서 어디에 그리기로 했는가 하면 지붕에 그리기로 했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새마을 운동 때 한 지붕이라서 이렇게 밟으니까 딱 깨져서 못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사업을 안 하겠다, 프로젝트를 안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에다 그리면 된다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다 하실 테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국화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누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지도 이제 저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경우는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했는데 미인들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세 분, 보이시는 세 분, 또 오른쪽에는 제가 마치 어릴 때 굉장히 사모했었던 동네의 누님 같은 분들도 있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누님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의 누님이 워낙 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며칠을 또 거의 한 달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쫓겨날 뻔했죠. 왜 그림을 안 그리고 자꾸 누님 타령하느냐. 너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누님을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그냥 마을 회의를 번개로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구름처럼 마을 주민이 모였는데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의 일부지만 이 다양한 분이 계셨는데 알고 계시지만 이제 농촌은 노령화돼서 이 누님을 찾으려니까 할머니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로 했죠. 했는데 누님들도 좀 쑥스러웠던 모양이죠. 서로 이제 등을 떠미는데 한 세 분이 앞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뽑히긴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두 분이 뽑혔죠. 한 분은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닮으셨죠. 위에 분이고 한 분은 지금의 결혼을 하셨던 그 남편분하고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사랑을 나누셔서 결국은 앵두 누님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위에 계시는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 할머니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누님이.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 초상을 그리면은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 아들 종길이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리기만 하면 불을 쏴질러겠다. 심지어는 뭐 술을 마시고 낯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스무 작은 차에 가서 굉장히 술을 많이 샀습니다. 결국은 이제 따님이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저분 아직 살아 계시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두 분이시죠. 최근에는 이 두 분이 이제 머리를 잡고 싸우시기도 한답니다. 보도가 방송에 한 200분 이상 되고 나서 누가 더 이쁘냐라고 싸우시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앵두 누님이 더 미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화는 최근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너무나 막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 그린 벽화는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붕 위에도 올라가 그렸는데 옆에 손을 잡고 있죠. 목숨 걸고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길이는 한 2km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벽화에 이제 국화만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누님을 생각한 거죠. 지붕 위에도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그렸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누님이 다시 보이고 계십니다. 멀리에도 두 분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걸리는 기간이 1년 반입니다. 1년 반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훌륭한 디자이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그분들이 오늘 토의가 되고 있는 정점, 이 사회를 밝히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소외된 지역, 시골이라든지 또 디자이너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런 데를 많이 달려갔습니다. 그러고 돈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유명해졌습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저는 벽화 속에서라도 사실 그 땀내 나는 시골 누님이 오디언의 피플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벽화 속에서라도 주인공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참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게 됐고요. 뭐 뒤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연 10만 명 정도가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런 것들이 지역 활성화에 한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의의를 이제 저 스스로 부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공 디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직적으로 정책이 위반되고 방향이 세워서 공공 디자인이 된다면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배운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훌륭한 디자이너고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저를 고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제자랑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조각품처럼 주차장 표지판도 만들어 봤습니다. 화살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계기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깨끗한 공간 하얀 여백 같은 데 세워놓으면 이거 이제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제목은 방향 표지판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책 같은 거 자체가 간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역시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했는데 더글리시트툴라에서 2만 자루 연필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냥 연필 자체가 미술관이라는 기표가 된 것이죠. 네, 실을 물 위에 띄워보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조형 작품을 지붕 위에 올리니까 훨씬 재미있고 때때로는 경이롭기까지 제 스스로 했습니다. 저렇게 뛰어가는 사람도 메시지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도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막 수렁돌이 치는 것 같죠?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에 수록이 내년에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100대 진기한 디자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공공디자인 중에서 굉장히 하찮은 것들 많죠. 물론 발이 빠질 것 같지만 발이 빠지진 않습니다.
착시니까요. 실제 만져보면 평평합니다. 혹시 저렇게 발이 빠지면 어떨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옵티컬 일루전입니다. 착시를 이용해서 마치 이렇게 발이 빠질 것 같은데 이런데 하풀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다가 괜히 발로 차고. 그래서 저는 좀 피해가면 어떨까 해서 저런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재밌죠? 네.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리가 하나 놓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시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다리인데 이 다리를 좀 더 쓸모 있고 시민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다리가 이제 반 정도는 차가 다니고 반 정도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게 되겠지만은 저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에 지도 그리기 같은 것도 해보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 다리 모양을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디자인을. 그렇게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그림 같죠? 그러나 잘 보시면, 저 속에 굉장히 깊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저는 시민들이 디자이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디자이너보다 훨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충북 옥천에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고 이런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어떤 것들을 합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실현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헌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은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참여해 주셔야만이 더 좋은 디자인, 더 행복한 세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하얀 백지를 오늘 선물로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